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다양한 섹터들 그리고 종목별로 이슈별로 저희가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 통해서 오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섹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장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면서 연말에는 드디어 좀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내 양대 지수 모두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하락하는 이유와 함께 연말에도 이런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 12월 시작하자마자 첫날인데 좀 생각보다 아침에 좋았다가 좀 빠지니까 기분이 좀 나쁜데, 일단은 지금 아직 그 내년 예상 경제 성장률이 한 1.9%로 지금 한국은행이 그걸 예상하고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시장이 기대하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 못했던 금리 금리 인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우려로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이제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한데,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CXMT 관련돼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에 대한 그 제재를 완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좀 반영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총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은 그래도 선물을 좀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물은 좀 매도를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려는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외국인들도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악재가 반영될 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이제 12월 중에는 한번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눈치 보고 있는 외국인이 얼른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중순에는 반등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11월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오르면서 1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손여로 팀장님, 우리가 모르는 이런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반도체 수출액 잘 나왔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일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물론 실적에 비례를 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 이제 투자자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 동향 봤을 때는 반도체가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의 수출 호재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가격들을 보면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다, 이런 뉴스 나와 있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이 반도체 규제에 대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본에서의 NK 트레이드라든가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2025년 실적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급 추정치에서는 순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산이 되어야지만 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수급상 정산 수급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퍼가 아시다시피 5가 안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산 이유는 제가 추측했을 때는 현재 실적 기준은 저평가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처럼 보여줬던 실적을 좀 그대로 보여줄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반도체를 봤을 때 설마 2018년이나 2019년에 기록했던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관세 정책을 진행을 할까, 많은 의심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그렇게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랑 그다음에 향후 반도체 업황 그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 파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히 저평가비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업종 대비해서 뭐 PBR 0.85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반도체고 글로벌 IT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다양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패권을 좀 찾아주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기관이 저가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 시장의 눈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먼저 네이버가 가니까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로도 시장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전에 국민주다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시점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떤 쪽이 더 전망이 밝다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 주가 반등 여력은 아마 카카오가 좀 더 클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네이버를 쫓아가는 입장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범수 의장도 이제 가석방이 되면서 사실은 카카오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뭔가 사업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의혹을 좀 먼저 해소한 데가 사실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것처럼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실적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실적은 항상 똑같이 잘 나왔고요. 그냥 거품이 빠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래 성장 동력이 안 보였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16만 원, 1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AI에 관련돼서 투자도 사실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틀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지금 엔비디아 가속기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의미 있는 숫자를 좀 갖고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지금 본업단에다가 지금 AI 기능을 접목시키면서 쇼핑이라든지 검색 쪽에서 광고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네이버가 뭔가 보여주려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 있고, 또 지금 기조가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사실은 거기서 좋은 업종들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약간 좀 주식이 투자 방향이 좀 선회됐죠.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도 그러니까 알파벳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 이제 AI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향후 네이버가 그래도 쉽게 죽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선두적인 업체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라인 관련된 이제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사실 네이버가 조금 더 전 투자하기에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하고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정도로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가 워낙 또 강한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뒤를 이어서 카카오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후부터 네이버를 외국인이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담고 있거든요. 네이버를 중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자율주행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상승 탄력이 다소 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 윗꼬리를 많이 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트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내년까지 주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뭐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일 텐데, 여전히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중인 건 맞고요. 2차 전지 이제 전기차가 그럼 잘 안 팔리냐?
잘 팔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100%, 200%씩 성장하던 시장이 이제 뭐 10%, 20% 성장하니까 이게 성장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캐즘처럼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건데 그 이제 코로나 국면 때 이제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너무 지나치게 빨리 반영됐다가 지금은 이제 좀 제자리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럼 향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보면 자동차가 판매되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적용한 전기차가 이제 정상 궤도에서 판매가 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특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과하게 많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너무 좀 심하게 많이 빠지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추세 전환이 안 됐고요. 제가 그래서 매번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 있고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바닥 잡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삼성 SDI도 아직 여전히 추세 하락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서는 것들 앞에 전방에서 이제 셀업체들이 돌아서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들에서 2차 전지를 적용한 차들이 모델이 다양화되고 가격이 이제 이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들은 큰 이제 누가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일부가 큰 아웃퍼폼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예전의 영광을 금방 되찾을 것 같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천천히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있는 분들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 전환이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또 이 자율주행과 드론 시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한 섹터들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순환매를 띠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전 사실 자율주행주가 오늘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드론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다른 드론 관련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 중에서는 어디를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안정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자율주행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난 단기간에 좀 일간 변동성 큰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드론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간 변동성이 나오면서도 실적 가시화 기대감이 살짝 멀면서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위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철저한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율주행과 드론 모두 다 5기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일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3에서 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고 드론 같은 경우는 5개 하나는 종목들이 좀 압축이 되면서 그 종목들의 일간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과 드론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 관련 있는 종목 개수, 그 다음에 혹시 국내라도 좀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드론 관련 종목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드론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비했을 때 실적 가시화 시점이 조금 늦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드론 매출이 높은 종목도 비상장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알만한 뭐 한미 드론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한빛 게임즈 안에 있고, 그다음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의 이런 종목들도 전방 글로벌 드론 기업에다가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에 비해서 낙수 효과의 그 결이 좀 얇다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현대차랑 관련 있는 종목들, 뭐 현대오토웨버라든가 뭐 삼성 SDS라든가 우리가 특정하기가 쉽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조금 넓은 종목군에다가 외국인 기관이 천천히 매수를 하고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소수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하면서 일간 변동성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둘 중에서 뭘 골라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이 좋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접근을 못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주말 내내 자율주행 테슬라의 FSD 13.2 감독 버전이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테슬라가 FSD 13.2 감독 버전의 일부 인플루언서들을 시작으로 지금 배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일부 영상들이 제가 시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주행 중에 공사 구간 같은 그런 갑자기 길이 막힌 그런 구간을 만나면 다른 차들한테도 모두 알려주고 우회시킨다고 하고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주말 내내 FSD 뭐 자율주행이 핫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영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조용합니다. 나중에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핫할 수가 없는 게 관련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지금 FSD 관련돼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단인데 FSD가 지금 13.2 공개된 거 저도 이제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좋죠,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직 쓰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가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냥 엔비디아 칩을 많이 써서 AI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나마 좀 관련 있는 회사가 퓨런티어 정도가 이제 LG 이노텍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도 퓨런티어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테슬라와 연을 닿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올라가죠.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뭐 퓨런티어 하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섹터로는 엔터와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가 우상향 랠리를 달리면서 장중에 8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연일 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현호 팀장님, 내년까지 엔터주 계속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뭐 BTS, 블랙핑크 컴백 예정이 있고요. 또 여자 아이돌도 뭐 완전체로 컴백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선 정확히 엔터주가 언제까지 상승할까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단기 차익은 내년 1분기랑 2분기 사이에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우리 앵커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해외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이 짜여졌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 아이들이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BTS나 이런 완성체들이 복귀하고 해외 공연했을 때 실적이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나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나온다 했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아무래도 뭐 해외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실적보다는 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덜할 거다라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엔터가 왜 관세한테 자유로울 것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무형의 IP를 가지고 이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명확하게 매길 수 없다라고 보는 뷰입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뭐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공연 대금에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은 이제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엔터나 게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언급이 늦다 보니까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물론 6개월이나 1년치 차트를 봤을 때 여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좀 그대로 홀딩하는 관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올 때는 같이 매도하는 관점이고 아마 내년 1분기랑 2분기 사이에 이런 해외 콘서트나 공연을 통해서 실적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비중 관리해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지금은 엔터주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게임주들도 강해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게임주와 콘텐츠주 쪽으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게임주가 강합니다. 넷마블 현재 8%, 컴투스가 7% 강세고요. 크래프톤도 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도 엔터주만큼의 상승 탄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총 3가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AI 게임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뉴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시세가 괜찮다는 부분들. 그다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좀 긍정적으로 선행을 베풀다 보니까 엔터나 게임주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주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판호가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실적이 무조건 반영되는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암호화폐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밀렸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를 접근할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을 때는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프트업 등의 이 2가지 종목들이 신작 게임에 대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뷰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순매수가 가장 견조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다 다르니까 나의 투자 포인트에 맞게 종목을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라면과 화장품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가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할 때 수출 데이터 나왔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라면과 화장품이었는데요. 라면 대표주로 꼽히는 삼양식품 오르고 있는 반면에 K뷰티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화장품주들의 투심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수출 데이터는 둘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일단 지금 화장품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고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IR들을 한 걸 보면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개척, 미국 시장에서 MS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업체들은 이제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MS가 커질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는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말고 이제 다른 국가, 수출 국가의 다변화를 오히려 좀 꾀하고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실리콘2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OEM 업체들은 여전히 좋긴 한데 문제는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좀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갈 거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삼양식품으로 갑자기 급등하냐? 그냥 IR해서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IR 했고요. 내년 전망 좋게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다. 뭐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 여전한데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도 똑같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올해 한 3,300억 정도 이익을 낼 거다라는 거는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켰고 그럼 내년에 5천억, 6천억을 찍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또 주가는 먼저 한번 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삼양식품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두 분 통해서 참 다양한 섹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니까 양대 지수 모두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해놓은 시간 첫 번째 반도체 섹터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 다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면서 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참 장중에도 변동성이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12시 이 시간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